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오늘은 재테크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재테크를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죠? 막막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년 동안 재테크를 해오면서 공부해왔던, 재테크를 알아왔던 그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공 재테크 4단계 영상에서 재테크의 단계를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는 종잣돈 모으는 단계, 두 번째는 재테크를 공부하고 나에게 맞는 재테크를 찾는 단계, 세 번째는 직접 본격적으로 굴리는 단계, 마지막 네 번째는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였습니다. 아니면 1단계는 그냥 종잣돈 모으면 될 것 같아. 근데 2단계 재테크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막막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2단계 공부하는 단계를 빼먹고 바로 직접 본격적으로 굴리는 단계 3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2단계가 안 돼 있으면은 3단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모래성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이 2단계에 반드시 숙지하시고 이대로 실천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 책 읽기. 재테크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게 책이에요. 댓글이나 이메일로 책 같은 거 추천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천편일률적으로 누구한테 어떤 책이 좋다, 이 책 읽어봐라, 저 책 읽어봐라, 이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각자 가진 사전 지식도 다 다르고 독해력도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쉽고 흥미 가는 책 위주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숲을 보고 나중에 나무를 보는 거예요. 먼저 처음에는 큰 경제, 그리고 금융, 그리고 재테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주식, 부동산, P2P 펀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다룬 책들 있잖아요. 쉽고 흥미로운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읽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직접 내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아, 이 책 괜찮다. 정말 쉽고 마음에 든다. 그렇게 읽다 보면은 부동산이 재밌는데, 주식이 나한테 맞는 것 같은데,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부터 한 분야를 파는 겁니다. 주식이면 주식, 부동산이면 부동산,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분야를 정해서 파시는 거예요. 제가 이쪽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책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놨으니까 꼭 참고를 해보시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서점에 가십니다. 가셔가지고 먼저 부동산에 대한 책들을 보기로 했다면은 부동산 쪽에 갑니다. 부동산 책들이 쭉 있죠. 제목, 목차 이런 것들을 보고 크게 한 10권 정도 추려요. 그리고 책상이나 의자에 갑니다. 가서 찬찬히 훑어보면서 이거 괜찮겠는데, 내 수준에 맞겠는데 하는 책들로 3권만 추리는 거예요. 그렇게 3권을 가져가서 집에서 읽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점에 와서 또 3권을 골라요. 또 읽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 방법이 좋은 게 점점 책을 보는 눈이 생겨요. 책 보는 눈, 그리고 나의 독해력, 그리고 나의 기본 지식, 이런 게 쌓이다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수준이 올라가는 거를 내가 직접 느낄 수 있는 단계가 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거든요. 책을 보다가 이거 부동산 보다 보니까 재미가 별로 없는데 주식으로 한번 갈아타 볼까? 이렇게 주식을 보셔도 되고, 부동산 책을 쭉 보다가 어느 정도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좀 쌓인 것 같아. 그러면은 그 다음에 주식으로 넘어가는, 갈아타는 방식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나의 주 전문 분야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분야의 책을 한 30권 정도만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준 전문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신문 읽기. 제가 경제신문을 처음 봤던 게 대학교 들어와서 경제신문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경제에 대한 감을,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내가 직접 익히는데 너무 좋은 도구예요. 요즘에는 인터넷에 기사가 다 뜨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종이신문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종이신문을 보면 좋은 게 거의 반강제적으로 일단 내가 계속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인터넷 신문에 없는 내용들이 종이신문에 다 나와요. 그리고 내가 보기 싫은 것들도 어쨌든 계속 종이를 넘기면서 보게 되죠. 정치나 국제정세, 이런 내가 관심 없는 분야도 그냥 오다 가다가 그냥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경제라는 거는 국제정세, 그리고 각 나라와의 관계들, 정치, 이런 게 밀접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거시적인 큰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신문을 다 안 봐도 좋아요. 꼼꼼하게 안 봐도 좋으니까 훅훅 넘기더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쑥 훑어보는 게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눈이 생기고, 경제를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좋은 게 뭐냐면 감이 생겨요. 감이. 경험치가 쌓이고 레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투자를 하면 할수록.
근데 이 경제에 대한 감이 없는 분들은 아무리 오래 투자를 해도 레벨이 안 쌓여요.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고 우리나라 정책은 어떻게 갔고 미국은 금리를 어떻게 움직였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상태와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단지 그때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비교도 안 될 뿐더러 경험치가 안 쌓입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 어떤 투자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기업 분석도 중요하겠죠 물론. 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돌아가는 정세, 경기의 흐름, 나중에 경기가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눈을 경제신문이 키워주는 거예요. 반드시 저 믿고 딱 1년만 잘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그 경제 흐름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근데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같은 팩트를 가지고도 A 신문사, B 신문사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한 군데는 긍정적으로 한 군데는 부정적으로 기사를 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신문사마다 성향이 있잖아요. 진보, 보수, 그리고 언론사가 광고가 있어야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 광고주의 특성, 어떤 광고를 어떻게 유치를 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기사 내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기사는 내가 감을 익히는데 거기다 주안점을 두고 보셔야지 이걸 가지고 투자의 그 판단 목적으로 쓴다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경제 기사는 단지 경제의 흐름을 읽는 목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튜브와 블로그. 요즘에 이게 유튜브나 블로그의 내용들이 좋은 게 많아가지고 이걸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유튜브도 보면은 크리에이터 분들마다 자기의 그 성향 또는 자기가 어디에 투자를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내용이 좀 많이 편향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초보분들이 가려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경제신문과 마찬가지로 이 유튜브와 블로그를 투자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돼요. 내가 투자에 대한 감을 익히고 재테크의 정보를 습득하고 이런 객관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스터디를 하세요. 여러 명이서 같이 공부하다 보면 시너지가 나요. 상승 효과가 납니다.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더라도 남이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간접 경험의 노하우를 경험을 얻을 수가 있어요. 특히 경매 같은 거 공부할 때 이 스터디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는 그 가까운 지인분들하고 하셔도 되고 카페 이런 데서 모임을 찾으셔도 돼요. 다 같이 지식이 없더라도 하나하나씩 배워나가고 남들한테 도전을 받으면서 나한테 뭔가 자극을 주면서 이렇게 공부해 나간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다 같이 성장하고 하나의 기수가 되고 하나의 모임이 됐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터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모의 투자. 돈을 넣지 않고 가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보통 주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게 부동산이나 다른 종류의 재테크도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으로 모의 투자를 한다고 쳐요. 내가 인천에 있는 어떤 상가를 산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 뭐 2억짜리 상가예요. 그러면은 이 상가를 사기 위해서 먼저 임장을 갑니다. 사전 조사를 하고 임장을 해요. 그래서 매매가가 예를 들어 2억이다. 그러면은 내가 가진 돈 그리고 이 물건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이 얼마가 나올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물건을 내가 샀을 때 비용 그리고 세금 이런 것들이 얼마가 들지 대출이 얼마가 나와서 내가 얼마의 돈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건을 나중에 매각을 할 때 양도세라던가 세금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도 이 건에 맞춰서 공부를 따로 해보는 거예요. 이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이거를 그 포괄적으로 다 공부하려면은 너무 많아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그 물건을 찝어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이 물건을 갖고 있는 내 상황에 맞게 거기에 맞는 공부를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다 보면은 그게 큰 지식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부동산도 되고 뭐 P2P, 펀드, ETF, 뭐 주식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의 재테크에 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꼭 이 모의 투자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부 단계에서 안 좋은 게 이 지식인의 함정, 지식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지식에만 공부에만 매몰되다 보면은 이게 죽은 지식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종잣돈을 모으고 3년이 지나면은 직접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가급적이면 이런 모의 투자나 적은 돈에 투자를 해봄으로써 나의 지식을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간접 경험들을 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 벌기 위해 재테크 하는 거지 공부하려고, 지식을 쌓으려고 재테크 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부동산 같은 거는 그 현장감, 지역에 대한 나의 느낌, 이 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책상에서는 절대 공부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현장에 나가 보시고 현장에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분들하고도 직접 얘기해 보시고, 조사 나가기 전에 인터넷으로 뭐 시세 같은 것도 미리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미리 간접 경험을 쌓아 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5가지 알아봤는데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내가 알아야 본격적으로 재테크를 할 때, 돈을 굴릴 때도 더 큰 스펙트럼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경험이 나한테 더 크게 와닿을 수도 있고요. 내가 미리 그릇을 키워놓는 개념으로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두신 분은 나중에 작은 경험을 하더라도 그게 큰 노하우로 나에게 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년간의 공부 시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공부 방법 5단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차례대로 밟아 나가시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그 재테크 인생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